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저녁 해외 선물 시황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나스닥은 대파동 5파동 구간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어주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하락은 이번 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저항선 타고 내려가면서 몇 주간 지속될 수도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고 매매하셔야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2시간 차트로 보면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해서 WXY로 하락 파동이 우선 종료가 되고 상승이 진행되었는데 상승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5파동 절단 형식으로 파동의 종결점이 이 지점이거나 이 지점이거나 어쨌든 상승 파동 한 파동이 종결되고 조정 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정 파동이 종결이 되려면 19,700선을 상방 돌파해주면서 지지되어야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돌파해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9,700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맞게 된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오늘 19,700선을 넘어준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맞이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승이 1, 2, 3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크게 상방 돌파해준다면 1, 2, 3으로 이전 고점은 단숨에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 19,700선을 상방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이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크게 나타나면서 이전 이 채널의 하단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차트로 보시면 엔비디아는 대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진행해서 23년 7월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3파동이 올해 6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파동은 ABC로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4파동이 이미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2파동보다 한 달 정도 지금 기간이 짧거든요. 한 달 정도는 더 하락이 나와야지 2파와 길이가 맞는 4파동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이전 3파동 채널 하단선에 계속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 때 이 채널 하단 위에서 발표를 해야지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채널 하단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윗골이 달고서라도 하락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게 된다면 꽤나 하락폭이 클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조정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한다면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상승한다면 이 채널 하단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주간의 큰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4년 4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파동을 마친 뒤 3회 3파동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보고 있고 3회 3파동은 1, 2, 3, 4, 5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회 3회 5파동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파동 구간은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전일 크게 하락이 나온 뒤에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다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평선 지지받아주고 있고 하락이 다시 나오더라도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갈 것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카운팅 해보자면 1, 2, 3, 4, 5인데 이 5가 1, 2, 3, 4, 5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지 파동 카운팅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대파동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 소파동 5파동 구간입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부분파동 1, 2파동 이후에 3파동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하락하고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야 파동 카운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는 1, ABC로 1, 2, 3, 4, 5로 진행될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카운팅은 1, 2, 1, 2로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지금 하락이 좀 더 진행된다면 1, ABC, 3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545선을 하방 이탈하면 손절 또는 포지션 종료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가지고 있던 거 2560의 반, 2545의 반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은 추세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면 그때 다시 포지션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3년 7월 중순까지 1파동 진행된 후에 2파동은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에 3파동 진행 중인 것이며 그 중에서도 3회 1, 3회 2파동 진행되었고 다시 한번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3회 3회 3파동의 3파동 구간이 되겠고 지금 시간봉으로 보시면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 4파가 이때 끝난 거라고 보기에는 하루 정도가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지금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파가 지금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채널 하단에 맞는다면 꽤 깔끔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 B, C로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짓고 올라간다면 1, 2, 3, 4, 5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능하고 이 채널 하단에 맞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또는 하단 맞고 상승하면 그때 재차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을 진행하고 있고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W파, 반등 X파 이후 삼각수렴 Y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Y파는 지금 7개 파동으로 끝난 걸 수가 있고 9개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전 고점들을 이은 저항선 근처에서 저항 맞고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75.4를 기준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손절 나온 구간이고 지금 다시 한번 이 구간 짧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매수 들어간다면 73.84 손절가 잡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오지만 이전 저점 깨지 않고 올라준다면 재차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전 이때 약 손절 나가고 다시 지금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한다면 최대 이 수렴선의 하단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항상 손절가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올라준다면 1, 2, 3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들어간 것이고요. 다시 한번 하락하는 척 하다가 올라간다면 매수 기회가 되겠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대파동 1파동을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21년 11월까지 진행한 후에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려면은 지금 1, 2, 3으로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현재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본다고 한다면 3의 3파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크게 꺾이는 모습 보인다면 러셀은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 더 꺾일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상승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손절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70을 기준으로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는 가능한데, 매수하시려면 이전 2170을 손절가로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꺾이기 시작하면은 ABC 이런 형식으로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국 오늘 시장 흐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메인이 되겠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어쨌든 장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 전에, 발표 직전에 엔비디아 주가와 나스닥, S&P 차트가 어디에서 주차된 채로 실적 발표를 맞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또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까지 계속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제가 밤새 매매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매매하실 때 5시, 새벽 5시 기준으로 이 채널 하단에 위에서 시작하는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걸쳐서 시작한다면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에 시작하거나 조금이라도 아래에 시작한다면 확률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스닥으로는 19,700선이 우선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제가 또 흐름 보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